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6쪽 학습활동 4번에 나와 있는 만원사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만원사는 요즘 모의고사라든가 여러가지 참고서에 종종 출제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과 학습활동을 공부하고 교과서 외 부분 중에서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 그 부분을 강의 영상을 가져와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기 바랍니다. 만원사의 작가는 교과서에는 안조환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은 안도환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만원사의 이본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이본마다 안조환, 안도환, 안조원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도환이 여러가지 정황상 가장 유력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 만원사라는 작품이 조선 정조 때 사람의 작품이다. 즉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만원사는 밑에 만원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되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유배되는 과정,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의 어떤 시련과 고난, 그리고 반성,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유배가사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 일단 귀향을 가는 신세 한탄을 한다고 나와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서 유배를 가게 됐냐면은 관직을 수행하던 중 주색 잡기에 빠져서 나라의 국고를 축내게 됩니다. 그 죄로 34살, 비교적 젊은 나이 같은데 그죠? 34살 때 추자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 귀향 가는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이제 맨 처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 들어가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작가의 과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간 외가에서 살다가 후에 이제 계모를 맞아 효행을 다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20살에 이제 혼인을 한 내용이 납니다. 혼인을 한 뒤에 근데 이제 행락에 빠졌다는 얘기. 그런데 곧 마음을 잡고 공부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국고를 축낸 일로 유배에 처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과거 회상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유배를 오는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유배를 향하는 여정에는 이제 부모, 친척과 이제 이별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유배지로 가는 거니까 경기도, 그 다음 그 밑에 충청도, 그 밑에 전라도를 두루 거쳐서 이제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또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본사 3 해서 드디어 유배지 도착하죠. 그죠? 도착에서의 생활, 즉 유배 생활의 괴로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유배 생활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유배 생활의 괴로움이 나와 있습니다. 허름한 곳에서 지내고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지내고 아무튼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신세 한탄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배지에서의 잘못을 이제 반성하면서 풀려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주 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모든 전체를 보긴 어려울 겁니다.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참고서 혹은 평가 문제에서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 구성을 이해해 두면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핵심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길고 전체를 보기 어려운 작품이라서 우선 핵심 정리부터 보고 이제 부분 작품을 감상하는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사에 속하고
유배가사라고 얘기했었죠. 아주 깁니다. 장편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특징을 볼까요? 유배 생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애상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상이라 하면은 슬픔 그런 건데,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고통과 슬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하고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슬픔, 회한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어서 애상적이다라는 것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비리로 인해 결국은 유배를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반성적 태도도 좀 드러납니다. 제재는 유배 생활이고 주제는 유배지에서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심정,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연대는 조선 종조 때, 즉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원사가 조선 후기 유배가사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조선 전기 유배가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유배가사라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선조 때 정철의 사미인곡, 송미인곡입니다. 자, 그래서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주제가 영군의 정이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그게 주된 내용인데 이 만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배 생활의 고통이 주가 됩니다. 물론 임금에 대한 충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이 사미인곡, 송미인곡에 비해서 좀 적고요. 좀 약화가 되고 이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 그게 좀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정리했고, 자, 그러면서 여기 위에도 경향도 볼까요? 영군지정이니까 연모적이다. 임금에 대한 연모가 강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유배 생활의 고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군의 정을 드러내는데 조금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비해 이거는 서사적, 사건 위주의 어떤 서사적이다. 그 다음에 길이는 단편이고 장편이다. 이런 차이점만 우선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원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도중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구는 섬도자입니다. 자신의 유배지인 추자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추자도에 도착한 겁니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이라.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이라. 자, 여기 교과서에는 도중으로 들어가니 둘러보니 약간 차이가 나지만 날 알리 니스리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없는데 이 만원사 이분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죠? 선생님이 가져온 것은 그냥 조금 더 긴 거 들고 왔습니다. 요까지 있는 거. 아무튼 요 부분은 이제 섬에 추자도에 도착했는 한 부분부터입니다. 도중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조용하기가 태심이라. 적막하기가 아주 심해.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알리 니스리 유배지, 머나먼 유배지에 갔으니 아는 사람 없겠죠. 그죠? 보이나니 바다이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지는 천작지옥이로다. 벽해상전. 자, 벽해상전이라 하면은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뭔가 변했다라는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한자성어인데,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뭔가 변하듯이 이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되니, 바로 이 추자섬을 말하는 거겠죠.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째는 천작지옥이로다. 천작, 하늘이 만든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로 성을 싸고, 그렇죠. 섬이니까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죠.
해수로 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겼으니, 육지랑 끊어졌죠, 그죠? 세상이 끊겼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풍도섬이 얻으면요 지옥이 여기로다. 풍도라 하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 지옥섬이다. 풍도섬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이 바로 여기다 라고 하면서 이 화자는 자신이 유배로 온 이 처지를 아주 고통스럽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에는 중략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넣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요걸 실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잔 말고 네 집으로 가잔 말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유배를 가면은 죄인이 유배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집에서 잠자리도 해결하고 먹거리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죄인을 맞는 게 매우 싫겠죠. 그죠? 군 식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 상황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잔 말이고 네 집으로 가잔 말이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유배온 상황이 슬프죠, 그죠? 속상하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가 의지하니 가난하다 핑계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하면서 가난하다고 핑계대고, 저 집에 가서 의지하자, 연고 있다 칭찬하네. 또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다, 사정이 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아모된들 적객 주인 뉘 좋다고. 자, 이 집 저 집 아무 곳인들 어느 집인들 적객이라 하면 바로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유배 온 사람 누구 좋다고. 그래서 관력으로, 관력하면 관가의 힘, 압력, 관청의 압력으로 이제 핍박해서 세부득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관차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소 내가 듣네. 관차,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관리하는 사람. 그 관청의 아전들. 그 사람들한테는 못한 말을 만만할소 내가 듣네. 내한테 막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자, 그 내용은 일단 중략으로 생략해 놨습니다. 자, 중략 이후 부분 보겠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이제 유배를 와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는 이제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니 덜 쓸은 보리밭에 무장덩이 한 종자라. 덜 익은 보리밭에 무장덩이 가면 이렇게 된장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된장덩이 한 종지라.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주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아주 먹을 것이 형편없죠, 그죠? 근데 그도저도 아주 없어 굶을 적도 간간히 있다, 자주 있다. 그 다음에 여름날 긴 날에 배가 고파 어렵구나. 여름은 낮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서 어렵다. 그 다음에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 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남방. 자, 이 화자가 있던 곳은 서울이었죠. 그죠? 서울보다 여기 한창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 남쪽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찌는 날에 옷을 딱 하나 입고 왔는데 그때 누비바지를 입고 왔는 모양입니다.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덕석하면은 멍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굴뚝을 막은 덕석인가. 그래서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냄새를 어찌하리. 덥고 그 다음에 검고 다 바리고 냄새도 심하다는 거죠. 어와 내일이야 가련하게 되었구나. 자신의 신세를 가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일단 교과서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활동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와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 그 다음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 지금 유배가 있는데 유배가 있는 이 상황을 지옥에 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처한 상황, 지옥, 천작 지옥, 하늘이 만든 지옥, 그 다음에 풍도, 지옥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다음에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와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가련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위 작품을 교술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술갈래는 경험을 서술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교술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상기, 동명일기와 비교하여 교술갈래 중 가사갈래가 지닌 형식적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자, 상기와 동명일기는 수필입니다. 수필. 한문수필, 동명일기는 한글수필. 수필이었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거는 만원사는 가사죠. 그죠? 형식적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가사는 서정갈래 넣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사운보 운율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등 서정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갈래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상기와 동명일기와 다른 점이죠. 그죠? 가사는 서정갈래에 속합니다. 왜냐? 사운보 운율, 그 다음에 어떤 심정을 좀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원사 작품은 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의 외 다른 부분, 장편, 가사, 만원사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 외의 다른 부분 아주 많지만 다는 못하고 원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EBS 강의를 가져와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